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 혁신 포럼 갈상돈입니다. 저희 진주 혁신 포럼은 우리 진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현안은 물론 진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혁신 도시가 들어오면서 우리 진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수십 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곳도 우리 진주입니다. 인근 순천이나 여수만 해도 주말이면 외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를 제외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중앙동, 상봉동을 비롯한 원도심에선 인구가 빠져나가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이 상가와 음식점에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평거동, 호탄동, 또 초장동, 칠암동을 제외하면 상가와 음식점들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진주시 전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마다 특색 있는 이 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진주혁신포럼TV 촉성루의 북소리는 진주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논의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획 시리즈를 선보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창업과 관련해 젊은 기업인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창업의 노하우를 들어보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양우현 케이크하우스 대표 양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우현 케이크, 빵 굽는 남자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제빵왕 김탁구를 저는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보고 빵 굽는 남자 된 건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네, 오픈하면서 이제 많이 좀 애청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드라마 영향을 좀 받았습니까, 그때?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빵왕 김탁구가 한 50불에 가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저희 제과업계도 그때 당시에 좀 같이 승승장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 빵 굽는 남자가 된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빵을 굽게 된 계기는 제 부산에 있는 삼촌의 영향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삼촌이 이제 같은 업을 하면서 예. 제대 후 이제 삼촌 가게에 이제 놀러 가서 우연히 그냥 이렇게 좀 이 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21살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양우현이란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점포를 낸 게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네, 2007년도 이제 함량점을 기점으로 해서 함량점, 평거점, 하대점, 혁신점, 네, 사천점 이렇게 총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이 빵은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2군데 있죠. 네. 양대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 때문에 동네 빵집은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데 네네. 본인은 또 성공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거에? 그래서 이제 제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제과업에서 손수 다 손으로 직접 만들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 가지수를 갖다가 1인당 만들 수 있는 게 한 20가지에서 한 30가지 예. 정도라고 생각하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2, 300가지. 그래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는 저희 냉동에서 이렇게 점포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 항상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뒤지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그쪽엔 냉동해서 그냥 각 그 프랜차이즈 업체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직접
네. 반죽을 해가지고 만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근데 뭐 동네 빵집들이 다 자기가 직접 반죽해가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만드는데 이제 직원을 갖다가 이제 몇 명을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람이 같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각 점포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또 주방을 오픈을 해서 손님 소비자들한테 이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과 한층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동네 빵집들도 다 우리 양 대표님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명의 점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동네 빵집들도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양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한두 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은 왜 실패한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든지 하루 지난 밥을 갖다가 1시간만 지나도 식은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3일씩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4일째 먹는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먹을 수도 있고, 뭐 한 5일, 6일째 먹는 빵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네 빵집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당일 만든 거 당일 그냥 소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 동네 빵집도 성공할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빵 맛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네, 빵 맛도 맛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빵을 시식을 해본 결과는, 가끔씩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빵 오븐에 구워서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맛을 본 결과는 집에서 빵 해 먹은 거하고 비슷한 맛을 내더라. 하는 그런 빵 맛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빵 맛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생각하고 또 이제 얼마만큼 또 화학 제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뭐 찹쌀이라든지 양파라든지 팥이라든지 마늘빵에 마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모님 직접 농사 지은 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쌀 같은 경우도 당일 햇살 같은 경우하고 묵은 쌀하고 밥을 해보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선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과거에 이제 동네 빵집들, 실패한 빵집들, 네. 빵집들도 양 대표님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실패했다. 이제 그거는 원인이 뭡니까? 그 자리에 좀 안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체계화되어 있으니 그런 데 좀 많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양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서 안주하지 않고 뭐 계속 혁신을 했습니까? 네, 저는 일단 체인점에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체인점은 한 주문을 단체 주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주문을 갖다가 한 2, 3일 전에 주문을 해야 그거 갖다 자기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안 되면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게 저 자영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어머니 뭐 손맛이 있듯이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항상 빵도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항상 반죽을 치면 1차 발효가 있고 또 2차 발효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또 성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빵 맛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메토점, 뭐 평거점, 뭐 하대점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에 나가는 분들이 반죽 이런 것들을 우리 양 대표님한테 배워서 나가는 거죠. 네네. 저희 가게에서 좀 근무를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으면은 좀 이렇게 좀 수석 기간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우연 대표님으로부터 받는 그 반죽의 기술, 뭐 특별한 그 반죽의 기술이라든지 양우연이 만드는 반죽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역 농산물을 다 좀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 농산물. 네. 이제 저희 이제 본 고향 이제 지역 농산물인데, 그 농산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학제품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 밀가루, 유기농 밀가루를 7일간 샤오정을 배양을 해서 저희 모든 반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반죽 기술은 삼촌한테서 배운 겁니까? 네네. 부산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이제 좀 배운 노하우입니다. 네. 이 빵을 보면은 우리가 빵을 먹는 사람 소비층은 다양하지만 네. 뭐 크게 나눠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장년 노년 세대로 나누면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담백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 설탕이 좀 들어있지 않다든지 달지 않은 거. 근데 젊은이들은 좀 또 단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죠. 네네. 그래서 빵도 보니까 담백한 빵도 있고 단 빵도 있던데 혹시 그런 기호를 고려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팥빵을 좋아하시는 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또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 안 그러면 또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종류가 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빵과 유사한 맛을 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유사하게 내는 것도 있습니다. 유사하게 내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배치 마킹을 좀 많이 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체계화가 돼 있어서 네. 좀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하다 보니 좀 유사한 제품도 있고 유사한 맛도 좀 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 경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너무 체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는 너무 체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 너무 많다. 그게 거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양 대표님은 빵을 이렇게 하셨는데, 네네. 앞으로 지금 현재 뭐 다른 사람들도 빵 가게는 얼마든지 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넓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엄청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보면은 개인 카페 베이커리가 좀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또 튼튼 시장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냉동 반죽을 베이커리 카페에서 좀 많이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창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자면 뭐 다양한 뭐 아이템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청년 창업을 할 만한 그런 뭐 업종이라든지 분야는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와, 그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 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기본적으로 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자기가 하는 자기가 배운 게 제일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만나면 좀 자신감 있게 정보라든지 이런 게 좀 공유가 좀 많이 된다 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창업을 해도 먹는 것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시장이 넓으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진주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진주에서도 오래 사셨으니까 네네. 어떤 창업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네네. 진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예. 라든지 안 그러면 아이템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 개발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예전에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아십니까 혹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 진주 운석빵을 지금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운석빵. 네. 어디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요즘은 그 초성로 앞에 운석빵이라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게 이제 저하고 같이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진주에 오면은 그냥 뭐 초성로나 진양으로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 오면은 다른 지인들이나 이렇게 저희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뭔가 좀 상품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주 가면 경주빵, 네네. 뭐 진주 가면 뭐 진주빵,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진주에 안전뱅이 밀이라는 안전뱅이 밀. 네네. 네. 저희 토종 밀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상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진주 오면 꼭 그런 걸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시장을 창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정부와 이 지자체가 우리 창업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정책 중에는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창업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에 좀 혜택을 받다든지,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지, 혹시 있습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노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장비도 좀 바꿔야 되고, 뭐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딱 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은, 이게 좀 자금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물가도 다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데, 예.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 진주시에서 창업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몰을 막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지금 비단길이라는 또 청년몰을 조성을 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중앙시장에? 네, 중앙시장하고 청년몰하고 다 가보긴 가봤습니다. 뭐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한두 번 가봤는데, 참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찾기라든지 이런 게 계속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지하상가를 갈 때, 어차피 활성화를 시킬 건데, 그 부분을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든 그 길로 다니게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위에 횡단보도를 없애서 좀 불편하지만은 지하상가로 간다든지 네. 그렇게 주변 환경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에나몰이죠. 그 에나몰 거리를 좀 많이 일단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도로 정책이 좀 필요하다. 보행 이런 그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데, 설사 그런 걸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장사를 해도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다들 밑에서 또 어느만큼 열심히 해야지 뭐 가능한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에나몰에 가게를 어디 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에나몰 그 지하 상가를 걸을 수 있도록 해드렸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어떤 업종을 창업하시겠습니까? 뭐 저한테 제일 자신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저는 하겠습니다. 아, 그 밑에 지하에 네. 베이커리, 지금 베이커리 카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커피 파는 데는 있습니다. 네, 커피 파는 데. 예. 그러면 우리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정부나 지자체가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네,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정보도 부족하고, 또 청년들한테 좀 정확한 전문가의 컨설팅 같은 이렇게 교육도 조금 받게끔 해주면, 또 그 청년들한테 실패율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역시도 컨설팅을 수시로 받습니다. 뭐 이렇게 제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알아서 하는 친구도 많을 겁니다. 정보력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SNS나, 뭐 요즘 흔히들 뭐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 이런데 청년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컨설팅 해주고, 뭐 각 업종별로 그런 자문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씨도 지금까지 업을 하면서 뭐 누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 뭐 얘기해 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빵을 만들면서 좀 더 좋은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이런 거 했을 때 마땅히 그런 것들을 네, 그렇죠. 뭐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빵가게 차원을 넘어서서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진주의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식문화의 이제 패턴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커피 먹고 빵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 빵가게에 들렀을 때 보니까 빵가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셨더라고요. 어머니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던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두 분들이 혹시 뭐 가족이십니까?
저희 가게 오픈 멤버입니다. 오픈 멤버. 네네.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 50대 초반에 계십니다. 50대 중반. 네네. 뭐 젊은 알바들이나 젊은 점원들이 많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을 굳이 하게 된 거는 뭐 본인의 그 지나치게 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제 저희 가족같이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오픈 멤버들이 좀 다른 점포에도 다 좀 많습니다. 예. 그게 어찌 보면 또 장점을 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는 주방대로 빵맛이 좀 일정하게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장도 항상 이제 단골들을 좀 편안하게 접대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제가 봤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멤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네네.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40대 초반이었으니 그때는 젊었습니다. 젊었어요. 그래요.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양호연 대표와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연령대에도 좀 상호 보완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어르신들이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요즘 또 장애인도 좀 어느 정도 좀 복지를 해서 예. 이렇게 좀 같이 윙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는 거기 점원들이 그 빵 가게 일을 하면서 자기 아파트도 구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네, 점원들이 이제 오픈 멤버들이 많다 보니 예. 네, 아파트 구입하신 분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급여를 뭐 많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항상 이렇게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뭐 빵가게 점원들보다는 네, 다른 빵집하고 비교는 하진 않지만 예. 항상 제 선에서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좀 싫었던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행사가 있든 뭐 이렇게 축제가 있든 이렇게 가게에 뭐 행사하고 나면은 항상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불하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또 시에 또 기부도 좀 한 번씩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뭐 기부 뭐 선행도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 번 것을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네네, 그게 지금 한 오픈 때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네. 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매일매일 나온 빵은 다 그 동사무소에 기준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도 같이 해야 또 저희 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진주 시민들께 뭐 창업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본인의 그 뭐 인생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우리 진주의 청년들이 뭐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라든지 진주시 지자체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라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머릿속으로 돈 많이 벌고 싶겠지, 성공하고 싶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데 이게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머릿속에 있는 거 계속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을 하되 실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하면 꼭 성공합니다. 화이팅! 예, 오늘 양우현 케이크하우스 대표와 함께 청년 창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영선 후보자는 최저임금 보장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저 역시도 진주 지역 노동계 대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의 상황을 놓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양극화 완화도 중요한 목표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도 고려해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양우현 대표와 청년 창업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야 되겠지만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 중소업체들에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 창업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 방송을 보시고 노년 창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나눠보실 분은 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을 퇴직하시고 60이 넘어서 제2의 인생에 도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저희 진주혁신포럼은 기업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주혁신포럼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합니다. 저희 포럼의 정규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진주혁신포럼은 진주 경제를 살리고 진주를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